원장님, 손발 저림이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아프다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허리에서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신경저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신경저림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차이를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는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허리에서가 됐든 아니면 목에서가 됐든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어떤 구조물들에 의해서 눌리거나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저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신경 자체의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끔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냥 저리는 거랑 위험한 중증의 신경병 증성 통증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구별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정말 가벼운 신경저림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을 때 불편한 자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신경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발에 혈액이 잘 안 가서, 추운 날에 손발에 혈액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신경에도 혈액이 잘 못 가서 신경저림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허리를 좀 무리하거나 또는 허리를 움직이다 보니 삐끗해서 일시적으로 신경에 압박이 들어가서 신경저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일시적으로 눌린 거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신경이 손상을 받는 상태에서 신경의 구조적인 손상이 이미 생겨버린 것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이미 흉터가 져 있고 신경이 손상이 이미 져 있기 때문에 신경저림과 다르게 24시간 통증이 유발이 되기도 하고, 자세에 따라 물론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증의 정도 자체가 가벼운 저림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 가능한 손상을 입었냐, 또는 아주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내 몸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랐냐, 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병증성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정 부위가 찌릿찌릿하거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있을 경우, 두 번째로 낮보다 밤에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세 번째로 감각이 과하게 예민해지거나 또는 반대로 과하게 둔해지는 경우, 네 번째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리고 쑤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경 지배 부위에 근력이 저하가 되거나 마비 증상까지 생기는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 저림이 아니라 신경이 손상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다리나 팔 저림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네네. 허리나 목 문제인데 왜 다른 부위가 저린 걸까요? 네. 목 디스크 환자들이 팔이 저리고 날개뼈, 등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엉덩이, 허벅지, 다리, 발바닥까지 저리다라고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경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추 그리고 요추, 척추라는 공간은 뇌에서 나오는 척수를 따라서 우리 손발로 나오는 말초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 큰 통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눌릴 경우에는 팔의 저림, 그리고 날개뼈의 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눌릴 경우에는 그 신경들이 지배하는 범위인 다리 저림, 발바닥 저림, 엉덩이 저림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통이라고 하면 약 먹고 주사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하는 한의학적 한방 치료도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경에 염증을 내릴 수 있는 치료를 주되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치료가 기본적으로 침치료, 그리고 뜸치료, 부항치료, 그리고 신경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약침치료, 쉽게 말해서 한약을 정제한 약액을 신경 부위에 주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도침치료 같은 특수침을 통해서
신경이 눌리고 압박되고 그리고 손상이 생긴 부분들을 직접 유착을 박리해서 재생하는 치료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척추의 틀어진 부위를 교정을 하는 추나요법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다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조합해서 치료를 하는 게 치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약침 빼고는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용적인 부담도 덜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신경 저림 증상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꼭 해야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이 한의사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 환자분들도 허리 수술, 목 수술을 많이 하고 오시게 되는데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해봤을 때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들의 경우에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도침, 약침, 추나 치료 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경의 염증을 내려줄 수 있는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치료를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고 배뇨장애나 신경마비 등의 응급 증상들을 동반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원장님 덕분에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 저도 좀 많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